뺨! 자, 시작합시다. 오늘 나갈 부분은 이번 챕터의 마지막 부분인 부정대명사를 활용한 녀석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정대명사가 뭔지 모른다라는 게 문제고, 우린 부정대명사에 대해서 개념을 한 번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전까지 뭘 배웠습니까? 품사 가지고 계속 했던 얘기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문장을 길어지게 하는 요소, 준동사라는 녀석이 있었고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에 대한 얘기, 분사 구문까지 했던 거고, 이제 절을 나가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절 나가기 앞서서 여기 대등접속사, 등위접속사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상관접속사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등위접속사가 뭐냐? and, or, but 병렬구조로 알고 있는 건데, 컴마하고 for가 나왔다 그러면 because라고 해석해 주셔라 라는 것과 yet 이런 것도 있었죠. 어려운 건 없어. and, or, are 무엇도 또한 아니다, 도치될 것이고요. 앞엔 부정문이 나오는 형태였을 것이고. 그럼 따라해봐. 상관접속사. 상관접속사 말이 어렵지. 결국 너네가 알고 있는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only A but also B. 근데 그 not only A 할 때 only 말고도 just, merely, simply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것. not A but B 구문 기억하시지? as well as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따른 얘네들이 만약에 주어에 나왔을 때 수일치, 뭐 근자일치법 이런 것도 있었고, both A and B는 무조건 복수 취급한다라는 것 이런 것도 있었고. 한번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소화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부정대명사 들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144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닛 63은요 이 부정대명사를 활용한 애들이에요. 부정대명사가 뭔지 알아야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것이 뭐라는 거야? 나쁘다 그 부정이 아니라 부정사 할 때 그 부정이랑 똑같아요. 부, 아니 부자 할 때. 그 다음 정해져 있다 할 때 정자예요. 그럼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부정대명사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은 대명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써봅시다. 부정대명사가 뭐냐면 one, another, the other, the others, 뭐 some others 뭐 이런 거야. 들을 때마다 헷갈려. 개념을 정리해 볼 텐데, 이거 박스거든요. 박스예요. 한번 저랑 롤플레잉을 하면, 롤플레잉은 아니고 뭐 이런 거 뭐랄까요? 박스에서 뭔가를 뽑는 거거든요. 그 행위를 통해서 부정대명사가 뭔지를 이해해 봅시다. 이 박스 안에 동그라미가 있고 네모가 있어요. 네모가 참 마음에 안 들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둘 중 하나를 뽑는 거야. 두 개 중 뽑을 때. 두 개 중 뽑기야. 자,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야. 뭐가 걸릴지는 알아 몰라. 정해져 있지 않지. 부정이지. 어쨌든 둘 중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하나를 뽑았어. 처음에 뭐? 처음에 하나.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봐. 원. 그게 원이야. 그럼 하나를 뽑았는데 그러면 쩔이 하나가 있겠죠. 걔가 디아더야. 걔가 뭐라고요? 걔가 디아더인데 더에다가 제가 색깔 표시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써봐. 이 더는 언제 쓰는 거냐면 쩔이, 즉 나머지 쩔이 취급할 때 쓰는 거야. 나머지 쩔이 취급할 때. 이 쩔이라는 말이 그냥 나한텐 입에 붙더라고. 나머지 쩔이 취급할 때 쓰는 거예요. 알겠죠? 뭔 말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계속 해봅시다. 이번엔 3개 중 뽑기예요. 이 3개 중 하나를 뽑는 거야. 뽑는 거야. 자, 3개 중 하나. 뭐 뽑힐지 정해져 있어 없어? 부정 정해져 있지 않죠? 이 중에서 하나 뽑는 거야. 근데 뭐가 뽑히든 처음에 뽑힌 그 하나를 뭐라고 하는 거야? 원이야. 자, 요번엔
또 다른 하나, 또 다른 하나, 또 다른 하나에 뽑아야 되죠. 그 또 다른 하나를 뭐라고 하게? 그게 어나더요. 또 다른 하나라고 했잖아. 잘 봐. 얘가 하나잖아. 또 다른 하나, 그래서 어나더야. 또 다른 하나. 그럼 3개 중에서 2개 뽑았거든? 나머지 하나 남았지. 나머지 하나. 나머지 몇 개? 쩌리 취급해주자 이거야. 그럼 걔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걔가 디아드. 다시 한번. 더는 언제 쓴다고요? 나머지 쩌리 취급해줄 때 쓰는 거. 알겠죠?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하나를 뽑았어. 근데 또 다른 하나를 뽑는 게 아니라 나머지들을 쩌리 취급해주고 싶어. 그럼 나머지가 몇 개 남았으니까 여기서는 그럼 the others여야 하겠지. 응용할 수 있겠지. 요 정도는. 자, 4개 뽑아볼까요? 자, 이번엔 별표가 있습니다. 4개 중 뽑는 거예요. 뽑는 거야. 하나를 뽑았어. 처음에 하나를 뽑았어. 걔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뽑힐지 이제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 부정. 근데 어쨌든 처음에 하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원. 또 다른 하나를 뽑으려고 하거든요. 걔가 뭐겠어요? 원하더겠죠. 자, 여전히 2개가 남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를 또 뽑으려고 해. 그게 뭐겠어? 난 안 물어본 걸 물어보지 않아. 또 다른 하나라고 했잖아. 어나더야. 걔도 역시나 어나더야. 오해하지 말어. 나머지 하나 남았죠? 뭐라고 했어? 나머지 하나라고 했지. 나머지니까 쩌리 취급하면 되겠지. 어떤 글자를 붙이면 되겠어? 그치, 걔가 돼야 돼. 더는 언제 붙인다고요? 쩌리 취급해줄 때 써주는 거야. 혹은 나는 이 4개 중에 무엇이 뽑힐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뽑을 거야. 그럼 원이겠지. 근데 나머지 3개는 쩌리 취급할래. 그러면 the other 복수기니까 s 됐어?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뭐 여기까지 이해됐죠? 어려운 거 아니죠? 요번에는 8개 뽑기라고 해볼게요. 여덟 개 중 뽑기라고 가보겠습니다. 뭐 여러가지가 뭐 사다리꽃 모양도 있고 무슨 모양이 있고 여러가지 추가되겠죠. 뭐 이등변 삼각형도 있고 있다 칩시다. 8개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처음에 하나를 뽑는 게 아니야. 처음에 여러 개를 뽑을 수도 있지. 처음에 2개를 뽑을 수도 있고 3개를 뽑을 수도 있고 4개를 뽑을 수도 있고 처음에 여러 개 뽑을 수 있잖아. 처음에 여러 개. 다시 처음에 뭐? 처음에 여러 개 뽑는 걸 뭐라고 할까? 그게 썸이야. 다시. 그게 뭐라고? 그게 썸이야. 원은 처음에 1개였죠. 썸은 뭐라고? 처음에 여러 개.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처음에 여러 개 뽑는 게 썸인데 또 다른 하나를 뽑으려고 해. 그럼 뭐겠냐? 그거라도지. 나머지들은 다 쩌리 취급해주고 싶어. 그럼 뭐 해주면 돼? the others 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 경우겠죠. 처음에 여러 개를 뽑았거든?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개들을 뽑고 싶어. 처음에 some 뽑고 또 다른 여러 개들을 뽑고 싶어. 그럼 another가 아니겠지. another들이 좀 합쳐진 형태겠죠. 그게 뭐냐면 그게 others야. 그렇게 되겠죠. another는 또 다른 하나 아닙니까? 여러 개 있다 치세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other? 그치. 그러니까 others야. 여러 개니까 다른 여러 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짬 처리가 되는 게 하나라면 the other일 것이고 짬 처리되는 게 여러 가지라면 the others를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됐어요? 이거 이해되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개 중 뽑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에 뭐라고 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래서 눈 몇 개야 너? 두 개지. 귀도 몇 개야? 콧구멍 몇 개야? 팔 몇 개야? 두 개. 다리 몇 개야? 두 개. 이런 두 개가 있는 것일 때 처음에 하나는 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뭐라고 하는 거야? 어나더? 지하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네가 눈을 얘기했는데 원 한 다음에 어나더 하잖아? 그럼 눈이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죠. 만화에서 보던 사람들. 됐습니까? 그래서 디아더 쓰셔야 돼요. 두 개일 땐. 됐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문법 문제에서 이제 그 디아덜 자리를 어나더로 바꿔서 시험에 나기도 하죠. 한국말로 내는 것 같거든.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고 이해되십니까? 또 다른 하나는 그냥 어나더입니다. 더는 짬 처리할 때 쓰는 것이고요. 처음에 여러 개일 땐 썸을 쓰시고 그 다음 여러 개들을 또 뽑을 땐 아덜스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기본이다 이거지. 됐냐? 자, 그 다음에 얘는 좀 암기를 해주면 좋은 게 있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근데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은 이제 암기예요. 그냥 암기해. 개엿 같아 내가 생각해도. 알겠죠? 이건 암기하세요. 이거는 이해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건 암기하라고. 이거 암기라고 쓸게. 아우 짜증나. 암기가 가장 싫지만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요. 어나더는 있잖아요. 어나더는 있잖아요. 얘는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혹은 얘가 단독적으로 명사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럼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겠어? 형용사로 쓰인다라는 것은 또 다른 명사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때 명사는 복수명사이겠니? 단수명사이겠니? 단수명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왜? 또 다른 하나. 얘가 하나라는 표현이잖아. 여기 단수명사 나와야겠죠. 써줄게. 써줄게. 복수명사 안 되겠죠. 또 다른 명사 이렇게. 이해됩니까? 혹은 형용사로 쓰일 땐 이랬는데 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나더가 단독적으로 명사처럼 쓸 수 있어요. 그럼 또 다른 것이란 뜻이겠지.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런데 아더는 문제가 돼요. 아더는 어나더는 형용사나 명사로 쓸 수 있었죠. 단독적으로 쓸 수 있었죠. 근데 아더는 얘는 단독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누구로만 쓰이냐면 형용사로만 쓰여요. 됐어요? 그래서 아덜 다음에 생각해봐라. 어나더 뒤에는 무슨 명사가 나왔었어요? 단수명사가 나왔었죠. 근데 아덜은 딱 봐도 뒤에 무슨 명사 나올 것 같아요? 그치, 복수명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복수명사들 이런 뜻이겠지? 다른 복수명사들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쓰인다라는 거야. 혹은 봐봐. 아더는 단독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지. 그럼 아더만 딱 이렇게 나온 건 무조건 틀렸어. 이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근데 어떻게 등장할 수 있냐면 아덜 복수명사가 압축된 아덜 복수명사가 어떻게 돼? 압축되어서 아덜스라고만 따로 쓰이긴 합니다. 알겠죠? 아더만 등장할 수는
없어. 그런 건 없어. 근데 아덜 복수명사가 찌어 홀쭉해져갖고 아덜스 괜히 있는 겨. 그래서 됐어요? 이거 암기해주셔. 답이 없어 그냥 얘는. 다시 한번. 예로도 쓰이고 예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이해되십니까? 단독적으로 쓸 수 있대요. 이해가 돼요. 아더요 형용사로만 쓰입니다. 요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이해되죠? 근데 형용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어. 근데 얘가 홀쭉해 왑쭉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나올 수는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암기할게요. 암기 1, 암기 2. 자, 그러면 another가 뒤에 단수명사 나온다는 건 알거든? 근데 another가 복수명사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개역 같죠? 그냥 암기하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자, 쓰겠습니다. another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려면 바로 복수명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나와야 돼요. 숫자에 서수와 기수라는 게 있잖아요. 기수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 복수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다시요. another 뒤에 바로 복수명사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누가 나와야만? 기수라는 것이 나와야만 복수명사를 붙일 수 있는데 알아요. 기수가 뭔지 헷갈려요. 우린 서수와 기수가 헷갈린다고 했는데 그건 분수 표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분모의 서수가 나오고 분자의 기수가 나온다. 다시 서수할 때 서가 무슨 말인 줄 알아야 돼. 순수할 때 서라고 했잖아. 야, 어떤 말이 헷갈리면 한자어를 기억해. 한자어는 못 써도 된다니까? 한자는 못 써도 돼. 근데 이게 뭐 할 때 뭐구나 그건 아는 게 좋아. 내가 그래. 자, 그래서 이 서수는 순서를 나타내는 거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sixth 걔네들이요. 그럼 얘가 아닌 게 기수겠지. 그래서 1, 2, 3, 4, 5, 6 얘네가 기수야.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 외워주세요. 저도 하나 외워서 여러 군데 적용시키는 겁니다. another 2 week another 2 weeks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another 2 weeks. 자, another 뒤에 복수명사 나왔죠? 여기 기수가 나와야 나오는 겁니다. another 2 weeks 이런 건 없어요. 기수가 나와야만. 이 두 가지는 암기해 주시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부정대명사는 정해져 있지 않은 대명사 표현이다라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원, 디아더 등등 시작해갖고 뽑기로 제가 이해시켜 드렸고요. 암기할 것들 두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나갈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걔네들은 뭐냐면 표현들이에요. 역시나 얘도 암기하셔야 돼요. 아니야, 근데 얘는 어렵지 않아. 왜? 우리가 부정대명사를 어느 정도 이해했지 않니?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쟤도 표현 암기하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보도록 하죠. 내가 지금 책을 안 가져갖고. 자, 63 유닛 63에 144페이지 이제 맨 위를 보시면 A is one thing, B is another 나와 있죠. 이거 너무 좋습니다. 자, 거기 다 중요한 거예요. 한번 써보실까요? 난 이 예문을 하나 외웠거든. 이거 내가 이 겨울방학 때 외워서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 거야. 당연히 저도 배운 겁니다. knowing 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쓸게요. 노란색. 여기 노란색으로. 노란색이 잘 안 보이더라고.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빨강색으로. 노란색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이거 하나 외워주세요. 거기 뜻이 뭐라고 나와 있니? 그쵸? 그럼 여기 A가 어디 있어요? 얘가 A죠. 그럼 뭐가 B겠어요? 생긴 게 똑같네. ing 모양으로, 그지? A와 B는 뭐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걸 모르면 이상하게 해석해. 그러면 아는 것과 가르치는 건 뭐하다? 다르다. 안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건 아니죠. 야, 내가 잘 가르칠까? 아니야, 내가 많이 할까? 저기 뭐야, 영어학 교수님들이 많이 할까? 나보다 한 100만 배 더 많이 알죠. 난 그들의 아는 것에 비해 쥐꼬리밖에 몰라요. 그지? 근데 난 이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 입으로 말하니까 좀 그러긴 한데 자신은 있다 칩시다. 뭐 잘났다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은 있어요. 뭐 내가 그분들에 비해서 아는 건 조금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 많이 많이 부족해요. 졸라 부족해요. 근데 가르치는 건 자신 있어요. 왜? 아는 것과 가르치는 건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 650번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한 번에 정리를 해 두자고요. 여기 보니까 두 번째 D1, Dother 나와 있지. 원하고 Dother가 등장했다라는 건 몇 개를 몇 개의 대상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두 개의 대상을 두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에는 one Dother가 아니라 one 앞에도 뭐가 붙었어? D1, the one, Dother 이렇게 나와 있지. 그게 뭘까?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맨날 까먹어서 내가 좀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former 하면은 이전의, later 하면은 약간 later 나중 같지 않냐? 그런 것으로부터 former 하면은 전자가 되고요, later 하면 후자가 됩니다. 그럼 전자나 후자라는 말을 쓰려면 이거 앞에 당연히 뭔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지? 앞에 뭔가가 두 개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전자 후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the one, the other 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 이해됩니까?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거기 한국말 써놓은 걸 봐봐. the one, the other 거기 보이십니까? the one이 무조건 전자예요. the one이 뭐일 수도 있어? 후자일 수도 있어. 좀 독특하죠? 예문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the one, the other는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럼 뭐가 자주 나올까? 이게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저도 많은 문제를 풀면서 나 진짜 미친듯이 많이 풀거든? 난 그게 재밌어. 야, 넌 재미 있을 수가 없다잉? 왜? 너는 아직 배우는 입장이잖아. 기만하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원래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다는 거 다 구라야. 불가능해 거의. 나는 왜? 난 사실 좀 솔직히 여유롭잖아요. 그렇잖아. 난 여유롭잖아. 내가 난 시험에 합격하겠어. 지금 그건 아니니까 여유롭잖아. 그러니까 푸는 거야. 만약에 나도 수험생 입장이면 재밌게 못합니다. 나 뭔가 배우라고 하잖아. 재밌게 배우겠어? 나도 어려워. 어쨌든 기만하는 거 아니야? 자, 어쨌든 봐봐. 그 문제 많이 풀면서 내가 느꼈던 건 이거는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하지만 the one, the other는 사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알아두시라.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the other way around. the other way around 보이시지? 그냥 반대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 한번 봐도 the other way around. 반대 같지 않냐? 그냥 이거야. the opposite. 반대라는 거예요. the other way around. 됐습니까? 간혹 나오거든요. 알아두세요. the other way around. 그런데 그 밑에 니 꼴 같다면서 the other side of the coin 나와 있죠.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실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죠. 고등학교 3학년 9월 평가였을 거예요. 그럼 고3 9월 평가면은 사실 수능을 목전에 둔 굉장히 중요한 시험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39번 문제였어요. 몇 학년도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2년 전인가 그래요. 근데 그 39번 문제 저게 박스에 딱 나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래 동전이 어딨지 동전이 어딨지 그러다가 문제를 날려먹었어요. 그 표현 자체를 보세요. 동전의 반대면이라 나와있죠. 그냥 그 표현 그냥 그게 그냥 반면의 대조를 나타내는 말인 거지. 그 글 자체에는 동전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 그냥 반면에 하웨버는 쉽잖아. 온 디 어더 핸드가 뭔지 알잖아. 그냥 그런 표현으로 받아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니까 동전이 어딨지? 그러다가 문제 날려먹고. 그래서 별표 치라고 했던 것이고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문제로 체험하게 될 거예요. 동전의 반대면이라고 했잖아. 대조 같지 않아? 느낌 오죠? 마지막 표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vice versa 보입니까? and vice versa.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이건 딱 봐도 영어 같아 아니면은 영어긴 영어지. 근데 영어가 원래 짬뽕어라 아닙니까? 라틴어에서 온 건가 그래요. 일반적인 영어 같진 않잖아. and vice versa. 이거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역도 성립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 뭐야? 반대도 맞다 그 말이야. The opposite is also true. The opposite is also true. 반대도 역시나 맞다. 그걸 갖다가 and vice versa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은 쉽게 내고 싶어. 그럼 the opposite is true 하면 돼요. 근데 and vice versa라 쓰면은 처음 보는 단어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요. 정리합시다. 우리가 지금 부정대명사가 뭔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공부했고요. 뽑는 거를 통해. 그 다음에 암기하라는 거. 그거 했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표현. 부정대명사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역시나 다 암기를 하셔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예문 읽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가볼까요? Saying is one thing. 말하는 것과 이렇게 읽어야 돼. 하는 것은 뭐하다? 다르다. 넘어갈게요. prefer가 선호하다지. prefer는 내가 어법을 하나 알려줄게. 칠판 보세요. prefer가 뜻이 뭐라고요? 선호하다인데 prefer법을 다 정리해줄게. 그냥 바로 명사 하나만 나와서 무엇을 선호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비교 대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prefer A to B.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to야. 이 to가 어떤 뜻이냐면 than의 뜻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A를 선호하는 거죠. 누구보다? B보다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뜻이 than이라는 거지 than으로 바꿔쓸 수가 없어요. 독특하죠? 다시요. prefer 뒤에 등장한 to 요거 있잖아. 뜻은 뭐지만 than이지만 than으로 바꿔줄 수는 이거 이해되죠? 자, 그리고 공부를 꾸준히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온전히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예전에 이런 말도 했었어요. prefer는 뒤에 to 부정사나 동명사 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요? 동명사도 나올 수 있고요. to 부정사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의미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동사하는 것 이 말도 이 to를 통해서 A, B 비교할 수 있겠죠? 한번 이렇게 써봐. 근데 문제가 있어. 얘는 to를 쓰면 돼. to를 써야 돼. 얘도 뭐를 쓰면 되겠어?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 여기 to를 써버리면 얘도 이미 뭔데? to인데 여기도 to면은 졸라 투투투투투투투투투는 퇴! 이래버리겠지. 그래서 이때는 to를 아니라 딴 걸 씁니다. 투부정사 나올 땐. 그때는 rather than을 쓰는 거예요. 자,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없어요 이제 더. 자,
다시 정리하자. prefer는 선호하다인데 뒤에 이렇게 나오면은 B보다 A를 선호하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뜻은 되니지만 바꿔 쓸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 하지만 to 부정사끼리는 툭툭툭 이래버리니까 이땐 rather than을 쓰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끝.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prefer, 선호하라. 뭐를? 이미 to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뭐를 더 선호하래? wealth가 돈이잖아요. 돈보다는 뭐? 지식을 선호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구문 나왔네요. 컴마 4 이거 뭡니까? 어? 몰라? 많이 읽으셔야 돼.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the one, 하나는 transitory. 이거 transitory는 어려운 말이고요. 이걸 더 이제 일반적으로 쓰죠. temporary, 일시적이고. 그리고 the other는 perpetual. 이 perpetual도 어려운 말이에요. 물론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선 permanent만 알아도 충분하죠. temporary와 permanent는 무슨 말이겠어? 딱 봐도 반대말이에요. 얘는 일시적인이니까 얘는 먼구적인, 영구적인이에요. 얘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잡아. 하나는 일시적이고 다른 하나는 영구적이래. 그렇기 때문이래. 그럼 질문해 볼게. 얘를 A로 B로 봤죠? 누가 A고 누가 B입니까? 그렇겠지? 이거 지금 안 좋은 거잖아. 돈은 일시적일 뿐이야. 하지만 지식은 영구적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아, 예문 좋죠. 그러니까 the one, the other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앞이 전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문맥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이거 누가 한 말이야? 그 누가 했어요? 봐봐. 누가 했어? 이거 이 말 누가 했어? Socrates. 됐습니까? 소크라테스라고 발음하지 않죠? 발음 따봐. Socrates. Socrates. 자, 우리 기본적인 성인들에 대해서는 4대 성인 중 하나잖아요? 그 사람, 그리고 뭐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성인은 아니지만 누구예요? 자주 나오는 사람이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 누굽니까? 플라톤이잖아요. 자, 발음 따라 해봅시다. Plato. Plato. 플레이토라고 해요. Plato. 됐습니까?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그 다음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지 않고 아리스토틀. 아리스토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리스토틀. 그 네이버에 찾아봐. 그 짓 아니요. 그 짓 아니요. 영어가 왜 또 배우기 어려운 거냐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또 뭘 하셔야 되냐면 듣기를 잘하셔야 되는데, 듣기가 뭐가 문제예요? 쓰여진 것과 뭔가, 그리고 한국인으로 생각했던 게, 배웠던 게 발음이 막 다르거든. 이 글에만 멈춰 있으면 안 돼. 귀도 뚫어줘야 돼. 갑시다. CF 주의할 것. There are two types of pains. 두 가지 종류의 아픔이 있대. 글 읽을 때 팁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왔다고 했잖아. 글을 읽다가. 그럼 무조건 잡고 가야 돼. 그리고 두 가지니까 one, the other를 활용하겠지. 그럼 첫 번째가 뭔데? That hurts you. 너를 아프게 하는 페인이 있고. 그리고 the other.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뭐가 있대? 너를 변화시키는 페인이 있대. 이거 괜찮은 말이네, 그지? 너를 변화시키는 아픔. 아우, 귀 아파. 652번. 이거 하이에나죠? 하이니스. 자, 이 사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이에나의 주된 4 이거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건 알잖아. enemy. 이게 뭔데? 적이다. 그 다음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는 라는 양보절입니다. 어쨌든 부사절 접속사니까 끊어야겠죠? 야, 양보절이 뭐냐면 although 걔네 있지. 비록 뭐뭐일지라고 해석되는 녀석들. 걔네가 양보절이야. 어쨌든 사자는 하이에나의 적이지.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거 누구겠어? 얘는 무조건 앞이야. 누구야?
전자. 그럼 전자 누군데? 사자. 그럼 얘겠지 이제. 사자가 뭐 할지라도 하이에나를 잡아먹지는 않을지라도 사이 나쁘다는 거죠. 적이라는 거죠. 653번. 아, 예문들 좋아요.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죠. 물론 would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뭐뭐 하곤 했다. would도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 있잖아. 원래 지엽적으로 가면 would가 뭐뭐 하곤 했다라고 사용될 때는 상태가 아니라 동작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다. 그런 거 있어요. 나도 알아. 근데 너무 그렇게 가면 뭐 기분 좋냐? 그죠? 자, 우리가 그러면 생각하곤 했다라는 거죠. 동사 모양. 얘를 하나의 동사로 잡으셔야 돼요. 동사 모양 나왔으니까 that 끊고 주어 동사. 그럼 뭐라고 생각하곤 했냐면 revolution. 혁명이 뭐다? 아, 혁명을 원인이라고 생각한 거야. 혁명이 원인이다. 변화의. 혁명이 변화의 원인이다라는 건 혁명을 해서 변화가 일어났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it is the other way around. 아우,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아까 전에 했잖아. 오히려 그 뭐다라는 거야. the opposite. 반대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알고 있던 건 뭐야? A를 해서 혁명을 해서 변화가 일어난 줄 알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 변화해서 혁명을 하게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했다는 뜻이겠지. 이거 맞는겨? 이 상황 이게 맞는 거요? 변화하자! 됐습니까? building, DIY. 이거 do it yourself. 요거 약자죠. do. 요거 약자죠? 네가 직접 하세요 그 말이잖아. 이케아 생각하면 좋죠. 이케아. 야, 발음이 어렵다고 했지. 이케아 발음 어떻게 해? 이건 저번에 하긴 한 것 같은데. 이케아라고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아이키아. 아이키아. 너무 괴리감 쩔죠? 아이키아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아이디어 생각해봐. 원래 걔네 입장에서 이게 맞는 거요. 아이디어, 아이키아. 자, 그러면 DIY 가구를 짓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어? 그것은 save. 너에게 돈을 아껴줄 수 있다. 그런데 the other side of the coin. 아우, 너무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돈을 줄여줄 수 있는 어떤 플러스가 있긴 해. 근데 그 동전의 반대면을 보면 반면에 이런 느낌이라고. 반면에 대디아가 있거든? 동사 모양 that 끊고 주어 동사. 그 반대면을 보면 뭐가 있냐면 it, 그것. 즉 직접 하는 거죠? 그것은 requires, 뭐를 필요로 해? 시간, 스킬, 노력. 대조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이해됐지? 그렇잖아. 원래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좋아해요. 야, 돈 아끼고 좋지 그런단 말이야. 근데 저는 손재주가 없거든요. 아, 그런 사람들은 야, 그냥 돈 주고 더 해주면 안 돼?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넌 손재주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자, 좋습니다. 가볼게. someone,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죠? with anxiety disorder. 불안하고, 이거 여기 병이잖아. 불안병? 불안장애. 그럼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suffer from이 하나죠. 겪을 거야. 뭐를 겪을 거래? 우울증. 우울을 겪을 거래. 그러니까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겪을 거래. and도 되고 or를 써도 돼요. 또는 역도 성립한다. 그리고 역도 성립한다. 그런 말이죠. 또는 역도 성립한대. 반대도 맞대.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기도 하지만 반대도 성립한다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장애를 가지기도 한다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요렇게
따라해봐. 관계파악. 어떤 두 개의 대상이 나왔을 땐 관계파악 A, B 잡아두시고 이게 누구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 누가 원인인가, 이거 찾는 거 되게 중요해. 내가 독해에서 엄청나게 강조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 어떤 관계에 따라서 네가 답이군, 요런 게. 독해 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다르단 얘기죠. 그럼 아까 전에 처음에 배운 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To know is knowing 써도 되고 to know 써도 됩니다. 알겠죠? 뭘 쓰면 돼? To know is one thing. To teach is other? other 따로 쓰이냐? another지. 자,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됐는데, 자, 옆에 further study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여러가지 뭐 콜론이 나와있고 세미콜론이 나와있고 이제 기호들 이런거 짜증나잖아. 초보자일수록 되게 좀 신경 쓰이는 것들이거든요. 자, 콜론은 사실 기능이 많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4가지의 문장 가지고는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컴마는 너의 친구라고 했죠. 이 컴마를 기반으로 주어 동사를, 주절의 주어 동사를 찾을 수도 있고요. 분사 구문이 어딘지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나열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뭐 이런 거에 쓰이기도 하고요. 삽입에 쓰이기도 하고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거기 4가지 문장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지만 이건 알아두세요. 컴마는 널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자,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이제 뭐가 보여요? 콜론 보입니까? 자, 콜론은 요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콜론하고 세미콜론은 다릅니다. 이게 콜론이에요. 땡땡. 근데 세미콜론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미가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절반이란 뜻이야. 반도체가 뭔지 알아? 우리나라 수출의 1등 효자 품목이죠. 아니, 반도체가 뭔진 몰라도 그냥 잘 몰라도 그냥 삼성전자 하면 떠올라야 될 거 아니야. 세미가 절반이란 뜻이야. 이게 도체란 뜻이거든. 이게 반도체야. 세미가 절반이란 뜻이 알겠어? 파이널이 결승전이지. 세미파이널스라고 해요. 원래 결승전이 절반으로 2개 나뉘어진 거야. 그게 몇 강전이야? 그게 4강전이야. 세미 둘 다 발음되거든요. 그럼 semi dried squid, 반 dried 건조 squid 오징어. 알겠냐? 세미가 어떤 뜻이라고? 절반. 그러면 세미콜론이라는 건 반만 콜론이다 그 말이에요. 얘가 콜론이잖아. 얘는 하나 이 새끼 반항하네? 절반만 콜론이다. 그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기능이 2가지가 있죠. 콜론은 무조건 앞내용 부연입니다. 근데 세미콜론은 2가지가 있어요. 그게 중요해. 앞내용 부연도 있어. 물론 앞내용을 부연하면서 이것이 뭔가 인과의 뜻으로 나타낼 때도 있고, 그래서라는 의미로 나타낼 때도 있고, that is가 뭐예요? in other words랑 똑같은 말이죠. 즉이라는 의미로 나타낼 수도 있고 해요. 뭐 암기할 필요 없어. 그냥 문맥에 따라 읽으면 저절로 나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얘야. 어떤 뜻이 있다라는 거야? 앞내용과의 대조, 반대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책에서는 벗의 느낌으로도 쓰인다라고 나온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콜론, 거기 부연 설명하는 거 알아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대시하고 소가로 나와 있죠. 얘도 부연 설명이에요. 대시하고 대시, dash 하고 소가로도 그냥 부연 설명입니다. 알아서 읽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PPT를 준비해 온 건 세미콜론이거든요. 얘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볼게요. 세 문장하고 마무리 짓게.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걸 골라라. 뭐 이런 문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책에서 이해를 돕고자 여기에만 있는 문제일 뿐입니다. Solving existing problems. 자, 기존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enough.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꽤 충분하다. 어쨌든 부연 설명 대조일 수도 있겠죠. 읽어봅시다. Do not waste. 낭비하지 마라. 너의 행복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어디다가? 문제에다가. 어떤 문제?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에다가 이런 거 낭비하지 말래. 야, 지금 이거 문제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꽤 충분해. 없는 문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그 말이지. 그러니까라고 했잖아. 대조야?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시험에서는 이게 대조냐 대조가 아니냐 그런 거 구별하는 문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13번. During a famine. famine이 뭐예요? 기근이죠. 굶고 막 하는 거. 그럼 기근 동안에 It's not the lack of calories. 강조 구문은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 강조 구문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서 it is와 대세 정체는 강조 구문이에요. 칼로리의 부족이 아니래. 뭐한 것이? lead to death. 죽음을 이끈 건 칼로리 부족이 아니래. 칼로리 문제가 아니네? 그럼 뭔데?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시면 좋겠죠. 그럼 뭐냐면 It is the lack of proteins and the essential amino acids. 칼로리 부족이 문제가 아니었어. 내가 비교 대상 나오면 잡으라고 했잖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야? 뭐가 부족한 게 문제야? 단백질하고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게 문제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냥 해석만 하시면 돼요. 가볼까요? 봐봐. 이건 좀 중요해. 이미지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얘가 하나의 덩어리인 거 알겠니? 얘가 하나의 덩어리로 안 보이면은 안 돼. have an impact on이잖아. 어디에 영향 끼치다. 그럼 이미지가 엄청난 영향을 뇌에다가 끼친대. 뭐보다? 단어보다. 자, 항상 비교 대상은 잡으셔야 돼요. then이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then 앞에서 끊고 비교 대상 찾으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비교 대상을 찾으라고 했냐면 then 뒤에 있는 놈을 b로 잡은 다음에 얘랑 구조가 비슷하거나 내용이 대조되는 놈을 a로 잡으면 돼. a가 누구겠습니까? 못 잡아? 못 잡겠어? 해봐. 어딨어. 지금 뭐 명사 이거 막 두 개밖에 없구만. 둘 중 하나 고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이미지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저기 국어 비문학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알겠어? 국어 비문학 공부 하냐? 해? 좀 더 많이 알겠어? 영어도 하고. 야, 생각해봐. 이미지가 뇌에 영향 끼치는 것도 있고 이 words라는 것이 뇌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 이미지가 뇌에 영향 끼치는 게 더 크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브레인 잡으셔도 안 돼요. 얘로 잡으셔야죠. 비교 대상은 얘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문장 나가는 겁니다. 땡땡 부연 설명 나와 있죠. 땡땡 부연 설명 나와 있어요. 자, nerve from the eye to the brain, from A to B.
눈에서 뇌로 가는 신경이죠. 그게 25 times larger 25배 더 크대. 된 나오면은 끊고 비교 대상 찾아야 돼. 누구보다? 신경인데 귀에서 뇌로 가는 신경보다. 어떻게 잡으라고 했어? 얘가 B지. 그럼 구조가 비슷하거나 내용이 대조되는 거 찾으면 되잖아. 얘는 쉽네. 구조 비슷한 얘가 있으니까 얘가 A야. 그리고 여기가 부연 설명이니까 사실상 똑같은 말 한 거 아니야. 그럼 어렵게 썼지만 뭐예요? 얘 이미지랑 관련된 거죠. 그럼 얘는 뭐랑 관련된 거야? 귀에서 뇌로 가는 신경? 알랄랄랄라 눈. 됐죠? 굳이 말하면 여기 because 이유를 얘기한 거죠. 신경이 더 크니까 영향력이 더 크단 얘기예요. because가 답입니다. 여기는 굳이 말하자면. 됐습니까? 아까 전 건 대조였고요. 나데이법비 느낌이니까. 됐냐? 자,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 게 있어. 이건 독해할 때 자주 나오는 거 알아도. 그럼 시각하고 지금 뭐를 대조한 거예요? 청각 대조한 거잖아. 진짜 많이 나와. 진짜 많이 나와. 알겠지? 좀 알아두세요. 시각과 청각을 대조한 부분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글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시각이 좀 더 뛰어나다는 얘기로 많이 나올 겁니다. 요즘 영상 시대잖아. 그것만 생각해도 뭐 이해됐지.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부정대명사까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었거든. 마무리를 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설날이지? 공부도 하고 많이 먹고 알겠어? 많이 먹어. 이제 네가 확실히 객관적으로 공부가 부족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뭐랄까 내가 정말 너에게 리스펙트 하게 되네. 어떻게 뭐 몰입하다 보니까 아침 7시가 됐대. 그 점은 분명히 난 그거 어디선가 빛을 발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공부는 네가 너무 늦게 시작한 것 때문에 좀 답답한 면이 많을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한 번에 뭔가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네가 고생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 저도 아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난 그 몰입은 어디선가 빛을 발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요즘에 얼마나 의지력이 없는 친구들이 거의 태반이야. 자, 그 불꽃이 꺼지지 않길 바라며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존버 정신이라고 했잖아. 존버 정신. 존버 정신이 뭐라고 했어? 존나 버티는 정신이에요. 알겠습니까? 설날 때 많이 드시고 자, 그 다음에 기운 차리셔서 우리들은 금요일날 수업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내자. 잘. 뺑